자, 거기 이제 탐구 수업인데, 최근에 이제 그 탐구 수업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좀 예전에 나왔다가 02년 이후부터 이제 없어졌다가, 갑자기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탐구식 수업은 그 파란 책만 있어요. 녹색 책은 없어. 그 내용이. 그래서 이 탐구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습 방법과 다 결합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총괄학습이라든지 행위학습, 사료학습, 여러 학습들과 결합이 되고 범교과적으로 다 쓰이고 있고 특히 사회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역사과에서 좀 약간 잊혀졌던 방법인데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자, 특징은 학습자가 특정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학습 방법인데 주로 발견학습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과정, 사료학습과 연결된다. 그래서 탐구식 수업은 그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전적으로 가르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전개하는 발견학습 형태로 전개됐다. 그리고 또 그 전개하는 과정이 이제 뭐냐면 그 역사 연구자들 있죠. 역사 연구자의 어떤 그 사료 분석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사고 과정이다. 자, 절차인데 이거 별표 2개 쳐놓고 3개 쳐놓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문제인지,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그 다음에 가설 확인, 그 다음에 일반화. 5단계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먼저 문제인지 단계는 뭐냐면, 먼저를 이제 문제인지하고 의문과 갈등을 출발하죠. 그래서 학습 동기의 내재적 형성, 주체적 학습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학습 내용 또는 과제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 학습자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이제 학습 내용의 상반적인 해석이나 논리적 모순을 제시해서 사고 활동을 자극할 필요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때 이제 물론 이걸 잘못하면 파란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나친 혼돈을 초래하여 상대주의인 양비론에 빠지거나 오히려 학습 이유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교사가 이게 뭐 애들 잘 못한다고 해갖고 그 뭐 교사가 이제 상반된 해석이나 논리적 모순을 제시해가지고 사고를 유도하는 할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서 양비론이나 학습 의욕에 상실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걸 막 제시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해석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애들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예,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지 단계가 끝났으면 또 어떤 단계 있어요? 가설 설정이 있죠. 예, 가설 설정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작업 가설 선택해야 된다. 자, 작업 가설은 뭐냐면 이 가설이라는 거는 명문화돼 있죠. 근데 작업 가설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업 가설 맴돌고 있는데 작업 가설은 맴돌고 있는 그 가설들 있죠. 그 가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작업 가설이야. 이해되시겠죠?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작업 가설이다. 이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탐구 과정의 단계를 방향을 정리하고 탐구 과정을 구체하기 위해서는 문제 방향이 이탈하지 않게 개념과 용어를 정의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정보 강조 개념과 침도 강조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지. 정보 강조와 개념 안에 뭐 북이나 556국도 갖다 포함시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방향이 완전히 뒤틀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설 설정 단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제가 이제 가설 설정 단계에 작업 가설 선택하고 개념과 용어 정의 이렇게 두 가지 넣었지만 거의 파란 책 읽어보면 이게 예민하게 표현돼 있어. 개념과 용의 정의 부분이 하나의 또 독자적인 단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따로 이제 정리를 해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단계로. 예. 왜냐면 그 사회과 일반 사회과인가 그 차경수 책에 보면 이게 또 독자로 나와가지고 가설 설정 다음에 개념과 용어 정의 그 다음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파란색 예매에 적혀 있는 게 이게 이 다음 단계를 설명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한번 찾아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자료 수집과 분석이죠. 그래서 그 일부 가설을 이제 수정하는 폐기를 하죠.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요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사료 수집과 비판 과정도 같이 해야 돼. 사료 비판. 그래서 내적 비판, 외적 비판 하는 단계가 어디예요? 사료 수집과 분석 단계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설 확인. 그래서 이제 있고 검증하는데 일반화. 그래서 이제 다른 속성을 가진 다른 가지에 적용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가설 설정해놓고 가설 확인했어. 그러면 프랑스 혁명과 비슷한 뭐 2월 혁명, 7월 혁명 이런 것도 영국의 청교도 혁명 등등등 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역사과에서는 이게 특성이 맞지 않아. 왜냐면 역사는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선 쪽에 딱 끝나지 않아. 사회과에서는 그 문제인지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가설 확인, 일반화 이렇게 순서에다 해갖고 이게 결론 나면 끝나잖아. 근데 역사과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식으로 문제 방향을 돌릴 수 있구나. 또 내용을 보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설 확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뭐냐면 문제인지 가설 설정 이렇게 한가. 그러니까 단선적인 게 아니라 뭐다?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설 확인했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잠전적이고 가설에 맞는 거고, 실제로 또 다른 관점에 들어가서 또 하나로 이제 가설 설정해서 이렇게 또 다른 자체를 발표해서 하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맥락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환적인 어떤 맥락이 구성이 되는데, 이건 이제 노란책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가설이라는 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제 잠정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어떤 방향과 관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일반 사회나 그다음 자연과학 이게 잠정적 결론으로 가설을 얘기하는데 이건 역사학과에서는 그 관점, 방향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좀 가설의 의미가 달라. 그래서 요거와 이제 좀 같이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장점을 보면요. 일단 능동적인 학습 참여에 활동할 수 있고 역사의 실제적 이해와 역사가 연구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사료의 사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감각을 높이고 그 시대의 여러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외워두시고요. 자, 유의점을 볼게요. 유의점인데 이 유의점 내용이 그 약간 예민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유의점하고 그 밑에 이제 탐구 쭉 있는데 이게 유의점 내용이 파란 책에 없어요. 예. 그래갖고 그 유의점 내용이 이제 파란 책이 없고 어디에 있냐면 이게 잠깐만. 파란 책에, 있다. 말 좋네. 파란 책이, 좀 있고, 갈색 책 내용에 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구분해서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같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느냐가 놀라요. 왜냐면, 이게 명확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는 탐구 과정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과 같은 경우에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과연 정확한 답이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갈색책 28페이지에 보면 탐구 절차에 요구되는 과학적 설명의 논리 구조를 지닌 가설 검증과 결론 도출을 성격이 역사 연구 및 역사 학습에 요구되는 그것과 다르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탐구 절차에 요구되는 과학적 설명 논리 구조는 단선적이죠. 이거는 상호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배경 지식과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자, 탐구는 수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탐구 과정을 제대로 이제 수행하려면 그런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과연 그게 적합하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역사가의 연구 과정이 동일시한가. 그것도 의문식이고 그 다음에 역사사실의 지식이 소홀되고 내용보다 가정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 여기고 학생들의 경험적 사고의 의미와 기능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했다. 이것도 이제 문제죠. 그래서 탐구 활동은 지식을 소홀히하고 가정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체계적 지식 없이 탐구 과정을 하면 그냥 넘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정도만 좀 유의점 외워두시고 장점도 같이 외워두신데 장점 유의점은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02년에 한번 유의점 나왔다가 안 나오고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절차예요. 예, 절차 과정이 어떤가 문제인지 뭐 가사 설정, 자료 수집 분석, 가설하기 일반화 그것도 이제 다른 학습 모형과 또 연결돼 갖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장점 유의점은 이제 아까 파란 책의 내용도 일부 있지만 요 내용들이 상당수가 어디 있냐면
그 사회과 교육론에 있어. 그래서 이거 찾으려면 있긴 있어요. 조금씩 있긴 있는데 이게 띄엄띄엄 있어. 보시면 알아요. 띄엄띄엄.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나온 게 어디냐면 저도 예전에 그 인공 처음 공부할 때 사회과 교육론이라 해서 착용수 책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잖아요. 역사과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발췌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내용을 참조해갖고 이제 구성이 됐고. 자, 그러면 탐구 수업에서 역사교사의 역할이 뭐냐?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죠? 계획하면서 옆에서 있다가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잘 못할 거에 좀 약간 의도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뭐냐면 유도하도 탐구학습 유도하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계획자면서 촉진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자 촉진자 어떤 역할을 하면 그 밑에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보면 교사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 정도를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그다음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탐구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이제 포함시키고 그다음 안내하고 자극하고 자연사고를 사고 과정이 개별적으로 소집단부를 어떻게 전개되어 주의 깊게 관찰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학생 중심의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465페이지 펴보세요. 465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그 내용도 있는데, 자, 3번 문제 볼게요. 95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사료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가설 검증하는 학습 방법으로서 가장 알맞는 것은, 답이 2번이죠. 네, 탐구학습.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이게 이제 96년도의 기출문제죠. 문장이나 자료에서 저자의 편견을 찾아낼 수 있다. 사실과 위견을 구분할 수 있고, 한 사실과 다른 사실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사유 비판과 해석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래서 문제 설정, 가설, 현성, 자료 수집, 비판 해석, 답이 나왔네, 그냥. 답이 니은이죠? 예. 문제가 되게 유치해. 그래서 예전 문제를 보면 좀 유치한 문제도 많아. 90년대 초중반 때 만든. 왜 그러냐면, 이거 장학사들이 문제 낸 것들이, 교수가 낸 게 아니에요, 이거. 장학사들이 되게 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평가원이 아니라, 도교, 또 이제 시도별로 해갖고 내겠다. 개별적으로. 근데 이런 유치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도별로 내면 솔직히 말해서 교수도 다 초빙해가지고, 숙박시키고 하면 한 달에 2천, 3천 깨질 텐데, 한 사람당. 솔직히, 경기도 교육청 안에서, 이런 도교육청 안에서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학사들이 이제 주로 하겠죠. 장학사 내는 문제들이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답이 지금, 2번이고,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5번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한데, 자, 보기 중 일반화에 이르는 역사학습의 탐구 모형에서 자료 수집, 비판 등의 해석이 이루어진 단계를 써라. 이거는 도중에 문제 설정, 가설 검증 없어. 근데 제일 그래도 유사한 답이 어디냐면 가설 검증 부분이에요. 예, 중간에 빠먹었죠, 얘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비판 및 해석이 부분인데 가설 검증인데 제가 생각에 장학사분이 문제 내다가 그냥 뺏어 먹었는지 그냥 졸다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거기 문제를 뺏겨오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있잖아 검증할 수가 없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탐구학습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자, 탐구학습의 모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문제인식,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그 다음에 결론 도출.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만이 뭐냐? 당연히 일반화죠. 일반화. 예,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의 탐구학습 때 위에 모형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 2가지. 탐구학습 모형 2-3가지 있죠? 그거 쓰시면 돼요. 예, 여기 일반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그 예전에 이제 한번 예전에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아마 기출 그 부분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야. 이 말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찾기가 좀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데, 사료학습과 탐구학습을 통해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키려 한다. 이 경우에 학습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성취 목표 중심으로 각각 10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료학습과 탐구학습을 역사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이 경우에 학습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지 목표를, 성취 목표를 두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사료학습은 사료 검증, 비판, 해석, 시대상 파악을 주안점을 둬야 되고, 탐구학습은 탐구 과정의 일반적 단계 문제 설정, 가설의 수집, 자료 수집 및 분석, 이런 것들을 둬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99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여기 찾아보면 있어. 제가 지금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찾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심화학습 예전에 사용했던 교재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봤고, 요번 연도에 나왔던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뒤에 넘어가서, 몇 번 문제? 네, 479페이지 보세요. 20문제. 제가 어저께 이게 제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하다가, 네, 진짜, 여기 앞부분에, 47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473 해가지고, 478페이지까지 한 6장 정도가요? 약간 이제 이게 뒤로 박스가 밀리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니까 원본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박스가 밀려가지고 제가 좀 약간 속상한 적인데 이게 속상했는데 아마 카페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제본하신 분들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원본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동학사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기 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걸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수정 파일을 보내서 그 아저씨가 이제 실수로 여기 뭐 건뒀는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크게 근데 좀 약간 문제 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3월달부터 제본하신 분들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때는 이제 수정해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문제 풀게요. 자, 기읍과 니은의 개념을 쓰고 또 디귿의 활동을 쓰시오. 그리고 교사가 니은에서 중점을 두고 지도할 사항을 한 가지 쓰시오 있는데, 자,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추체어가 감정이익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느끼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과거의 그 인물이 되어보는 거다. 이때 교사들은 기읍과 또는 이난 못하네요. 또는 니은을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했다. 여기에서 전자는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후자는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가를 추론하는 거다. 전자는 당사자 입장에서 역사적 상황에 들어가는 거고 후자는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직접 자기가 행동을 해가지고 하는 건 뭐죠? 추체험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머릿속으로만 내피셜로 하는 건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예, 이렇게 이제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 예전에 녹색 책에도 있고 남색 책인가 아니라 남색 책에도 있고 파란 책에도 있고 검은 책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감정이입 외에도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도 맞아요. 검은 책에는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의 활동을 써라. 이걸 예전에 한번 써본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문제 풀었나요 제가? 안 풀었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지도 사항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 적었네 제가. 이게 원래 탐구 활동이 아니라 다른 건데 추체험과 관련된. 그래서 역할극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할 사항도 있는데, 이거 풀었는 것 같은데? 그런가? 예. 네. 자, 하여튼 지도 사항도 해갖고 역할극 있는데, 제가 이거 다른 걸 하다가, 다른 걸 잘못 적어놨어요. 죄송해요. 괜히 푼 것 같아. 그냥 참조해주고, 예전에 푼 것 같아요. 제가 풀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찾다가,
이상한 걸 찾아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탐구 수업 끝났고, 그거 비판적 읽기와 쓰기구나. 그 비판적 읽기 쓰기 보면 앞부분에 그 풀었고, 요거는 안 푸는 거죠. 체험 감정이 저도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이게 있었어. 그리고 오늘 역할극 부분도 그 관련된 부분이야.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세요. 예. 그래서 아까 비판적 읽기 쓰기 그 4번 문제 하다가 내가 이거를 잠깐 착각해가지고 답을 쓴 것 같아. 풀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같이 풀어봤다는 의의도 해갖고 하고 바로 뒤에 역할극이 있어요. 역할극도 이제 관련된 것도 이제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할극인데 역할극 또는 극화 수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여기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파트죠, 여기가. 그래서 역할극과 이제 극화 수업은 어디에 나왔냐면 거기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 있죠. 그 내용들 다 포괄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한 세네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여기 개념을 보죠. 역할극 또는 극화 수업의 개념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행동 결정을 하는 추체험 과정이다. 요게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추체험이죠. 추체험. 역할극의 추체험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야. 내피셜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보는 그걸 통해서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극과수의 특징과 유형을 이제 보면요. 자, 줄거리를 가진 극의 형태로 진행하는 수업이고 수업의 목적이 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 탐구에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극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통해서 역사 탐구 의미를 깨닫는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평가할 때도 연기를 잘하는 애들한테 점수 주면 안 돼. 뭘 내죠? 그걸 통해서 역사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깨달은 많은 학생들에게 점수를 많이 줘야 되겠죠. 왜냐 그게 타당성이 맞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방식이 있는데 방식이 되게 많아요. 이게 역할극 극화 수업 안에 뭐 연극식도 있고 다큐멘터리식도 있고 뭐 뉴스 보도식, 시사 토론식, 모의 재판, 모의 국회, 마당극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학생 조직 방식이 있어요. 학생 조직 방식. 그래서 이제 학생 조직 방식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연기자 선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의 모둠 형식 방법이 있고요. 다른 내용을 모둠하는 형식의 방법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연기자 선발 방식은 뭐냐면 뛰어난 학생 몇 명이 연기를 하는 거야. 그 나머지 학생은 뭐겠어요? 관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연극이 끝난 후에 평가 토론하면서 있다. 그래서 이제 대본, 무대 장치, 분장 등 연극 준비가 효과적이고 이게 학생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연기가 되게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건데 세 번째 방식하고 자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연결하는 건데 요건 뭐냐면 이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뭐냐면 각기 이제 하는데 만적을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최충을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노비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수업 해 같은 연극하면서 근데 한 번 딱 연극 끝나면 그게 또 연극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돌아가면서 연극을 하는 거야. 네,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통해서 연기가 끝난 다음에 각 모든 사항의 비교가 가능하고 참고할 자료가 비슷한 수업의 할기가 떨어지는데 이건 하게서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상황들 모둠별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유형이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다른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소주제가 나와서 연극 준비를 하는데 자, 이게 예전에 또 한 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조선시대 생활이라는 큰 주제 아래 몇 개의 소주제들이 있어. 그래서 조선의 정기 평리의 생활, 그래서 주제 아래 농민의 생활, 또 해서 A, B, C, D 이렇게 나눠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죠? A, B, C D 해가지고 A조는 이거 하고, B조는 이거 하고, C조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운영하는 방식이 세 번째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왔고 세 번째 유형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극,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극화 수업이죠. 국가 수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수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연극식 수업이 있어요. 연극식 수업은 이제 역할극이라고 보여요. 보통 역할극, 극화 수업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는 말을 하는데, 되게 연극식 수업, 그 다음에 역할극, 영상극, 인형극, 그다음 그림자극, 무지컬 뭐 여기 다 포함돼요. 자, 그다음 모의 재판극, 시사극, 시사토론식 수업, 다큐멘터리 수업, 마당극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목표에 따라서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업 방식이 달라져. 극과 수업 안에서도. 자, 그래서 연극식, 그러니까 역할극은 주로 이제 뭐 하는 거냐. 거기 이제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역할극이라는 말보다는 거기 5번 제목을 극화 수업이라는 말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물론 역할극을 보통 극화 수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야지 좀 명확해. 5번. 그 연극식을 이제 뭐냐면 비슷한 개념이 그 역할극이라는 것도 연극식에 크게 속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연극식에는 뭐가 되냐면, 자, 감정이입을 할 때는 연극식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인물의 행위에 대해 감정이입을 파악할 때 연극식이 좋은데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면, 자, 연극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학이나 인물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 않을 경우 행위 과정의 사고보다 행위보다 피상적 연극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구체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피상적 이해로 해서 그걸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죠. 만약에 이런 걸 할 때 제대로 구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식 수업을 할 경우에는 무슨 사고력을 키울 수 있냐? 역사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 역사적 사고력이 하위범 중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모의 재판이에요. 시사극. 그래서 인물에 대한 역사 평가인데 이건 역사적 판단력과 역사적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흥성대원 피고 학생들인 변호사, 검사, 배심원에 대해서 신문하고 평가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역사의 판단력이나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판단력 이런 걸 기를 때 학생활동 써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 예. 그럼 시사토론은 이제 역사적 판단력을 집중 육성할 수 있죠. 그래서 강해군의 중립외교 정치가 역사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통해서 논쟁하는 과정에서 판단력을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수업도 있고 이제 마당극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를 풍자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친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에 따라서 뭐냐면 그 극화 수업 안에서 역극식 또는 역할극 또는 모의재판 시사극, 다큐멘터리 수업, 마당극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수업 단계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본 것처럼 07년도에 나왔어. 그 지도안 나오고 기억나세요? 네, 지도안 2개가 나오고 조선 시대 때 후기 때 밀량 관련된 내용도 있죠. 예, 그거 관련돼 갖고 이제 나왔던 건데, 자 거기 보면 이제 단계가 있어요. 역사 준비 단계, 그다음 연극 공연 단계, 연극어 분석 단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각 단계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오는데, 자 연극 준비 단계에서 역학의 목표, 주제, 상황들을 설정해보고 연극 내용이 되는 주제와 배경 사항이 학생들의 역사 이해 능력에 적합하는지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본을 작성하고 배역 성질 무대 정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연극 대본 작성하고 관련된 주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극 대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어디와 연결되냐면 거기 극화 수업의 유의점 있죠. 방과후 5번에 연극 대본 작성 있죠. 요거와 같이 연관시켜 보세요. 자, 대본을 작성할 때 기존의 대본을 이용하지 말아야 돼. 기존의 대본을 왜 이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편하지. 기존의 대본 이제 다운받아갖고 이용하면 편하긴 편해. 왜? 근데 그걸 대본 작성 자체도 뭐예요? 역사교육이잖아. 뭐 자료 찾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그래서 국가 수업의 대본은 누가 직접 작성해야 된다? 학생들이. 그래서 연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역사를 아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면서 대본을 쓰는 것이 역사적 사고의 함량에 크게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하는 연극에서 하는 그 역사를 소재로 한 연기나 드라마 이런 대본들은 누가 써요? 방송 작가들이 쓰잖아.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써야 돼. 이게 이제 좀 보통 연극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점이에요. 좋긴 좋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 피상적인 문제인식에 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글빨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없는 애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또 아시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두 번째는 교사는 뭐 하냐? 그럼 교사는 가만히 있냐? 아니죠. 교사도 이제 그 두 가지 역할이 있어. 하나가 애들이 대본 작성할 때 관련된 역사 이해자를 제공해 줘야 되고, 두 번째가 뭐야? 질문을 통해 탐구하는 내용과 대본에 들어가는 내용들 안내해 줘요. 그때 이제 교사가 이제 할 때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딱 보기에 영 아니거든. 그러면, 야, 너 또 곤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벌써 역사 사고하고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제 교사가 보기에 그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통해서 탐구할 내용이나 대본에 들어갈 내용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깨우치도 역사 사고 자극시키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방원하고 정몽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제 대본을 작성했어요. 막. 근데 거기에 이제 하야와 단신가를 마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하야와 단신가 보면 이게 역사 사실이에요? 아니죠. 그건 문학 작품이죠. 그 문학적 픽션이에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딱 지적을 해서 넋도 곤충 빼 삭제.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역사 사고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있을까 하면서 다른 자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야사인데 하면서 그럼 이게 야사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빼겠죠. 자연스럽게 빼는 것보다는 분위기상 빼야 될 것 같아. 안 빼면 또 뭐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 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고를 뭐냐면 높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교사의 지도 내용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학생 활동도 같이지만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이제 연극 대본하고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위에 올라가서 연극 공연을 보죠. 자, 연극을 할 때 진지하게 참여 관찰할 수도 지도한다. 이거 당연한 소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을 작성하고 대사를 외우고 연기하면서 과거 상황 속에 자신의 감정이입을 하거나 과거 인물에 객체하여 경험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제공을 통해서 다양한 입장을 받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추천하라는 거야, 그냥. 예. 우리가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입장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안 되겠죠. 연기자가 와가지고 이제 직접 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고. 이때 제공은 자기가 원래 맡았던 역할을 다른 역할을 맡거나 두 번째 유형이나 아니면 자기 공연 외에도 다른 그 팀의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자, 연극 후 분석을 보게. 이제 3단계. 자, 이걸 통해서 역사적 주제와 인물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제공해줘. 예전에는 예를 들어 원균 같은 것들 막 천하의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근데 원균을 보면 참 불쌍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 왕이 명령이 했는데 거부할 신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순신 같이 그냥 백장 있으면 이제 딱 해갖고 거부하는데 원균이 좀 약간 그렇지. 이제 원균도 이제 안 되는 걸 아는데 나갔던 거야 이 사람도. 근데 패했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원균이 이제 고민하는 거.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왕이 이제 명령하니까 이거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충과 뭐냐면 전략적 판단의 어떤 충돌. 그 모순점을 막 갈등하면서 연구를 제시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균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런 면도 있네 하면서 원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어. 그 나름대로 성공한 거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연극에 등장했던 역사적 인물 행위에 대한 그 동기와 의도를 분석하고 배경이나 어떤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 후속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후속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게 다른 역사 사건과 인물들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갖게 된 의문 또는 그걸 통해서 이해하게 된 상황들을 생각해보도 안내하고
토론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체의 질문을 제시하여 토론 유도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와 관련된 학생의 지도 사항가요.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후속 토론 있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 후속 토론의 유용점이 뭐냐? 마지막 단계. 역사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방안임으로써 거기에서 다른 역사 사건 인물의 분석과 시간점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 이거 보면 시험 문제 나왔죠?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가지게 될 의미나 그걸 통해서 이해하게 된 사항들을 생각해보고 안내하고 토론에 능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토론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지나친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와 준비를 유도하는 지원하고 방향을 안내한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죠?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야. 예, 두 가지 외워두셔갖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못 쓰셨으니까 여기 왔겠죠? 예, 아니, 물론, 떨어진 분도 이제 다 쓸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뭐,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 분석이 끝나고, 유의점도 같이 이제 파악해뒀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평가가 있어야지, 평가. 여긴 없지만, 평가 과정을 볼게요. 평가가 이제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데, 자, 그 평가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 제일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체크리스트표예요. 자, 체크리스트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체크리스트 작성할 때 학습 목표가 그게 형식이다 하지만, 일단 체크리스트표가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뭐야, 일단?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뭐 1단계 10점까지 해갖고, 나눠가지고, 그걸 이제, 학생이나 교사가 체크를 하는 거잖아, 서로. 그래서, 요즘에 자주 하는 그 동료 교원평가인가? 이런 것도 일종의 체크리스트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자, 그때 이제 체크리스트 작성할 때, 이게 이제 그 학습목과 그게 형식이 다를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연극 형식일 경우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까요? 연극 형식은. 역사적 상상력, 감정이입.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강조해요? 행위, 의도와 동기, 목적. 이런데 감정, 맞출 수밖에 없고, 그 기준표가. 그 다음에 시사 토론곡 어디에 맞춰야 되겠죠? 역사적 판단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 쟁점과 설득력을 제시하는데 초점 맞춰야 된다. 평가 항목에. 그래서 평가 항목도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극과 수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극과 수업이 어떤 목적을 이용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또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역사 상상력을 집중을 키울 수 있다면 역할극이나 연극시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쟁점, 이런 것들 하면 시사극, 판단력. 그러면 당연히 그 목적에 맞는 또 내용도 그러니까 평가 방법 다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연극 형식 같은 경우에 인물의 행위, 의도, 동기, 그 다음 시사 토론고고, 역사적 쟁점 파악과 주제의 설득력 제시, 이런 것도 같이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모의역할극이 있어요. 모의역할극. 모의역할극은 이제 뭐냐 하면,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게 함으로써 역사를 이제 간접 경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모의역할극은 역사에는 if라는 말이 없다. 만약이라는 말이 없죠. 근데 만약이라는 말을 대입을 하는 거야. 만약에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주어진가? 이것이 이제 모의역할극의 주 내용이에요. 근데 모의역할극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뭐 잘 사용하지도 않고, 네,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역할극이나 모의재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신문 제작 수업, 뭐 역사 글쓰기 같은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을 부각시키는 역사 수업 모델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주목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검은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가 사회과 구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탐구학습보다는 어디에도 부각시킬 수 있죠? 역사 교과 특성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과 극화 수업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북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담론 형성에서 역사교육 담론에서 여기 역할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문제를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19번 문제를 펴볼까요? 19번, 20번. 연달아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게 477페이지예요. 477페이지. 자, 477페이지, 474페이지. 이게 474페이지 맞죠? 네, 17번 문제니까. 아닌데, 비교학습인데? 잠깐만요. 잘못 적었는데? 맞다. 19번 문제예요, 19번.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477페이지. 477페이지 19번 문제. 자, 다음 자료 1번과 자료 2번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교사가 수업 설계에서 중시한 요소와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향을 작성 방법에 따라 논하시오.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봐야 돼? 작성 방법과 관련된 부분을 봐야 돼. 요게 앞부분은 지금 발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수사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되게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역할뿐만 아니라 뭐 유추도 물어보고 뭐 그 등등등 있는데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자, 거기 보면 mon모중학교의 이제 역사교사의 수업연구록, 대화록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보면 이제 있고 박교사의 얘기가 있죠. 지난번 역사교사 연수에서 한국사와 세계사 내용 구성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두 영역의 별개로 가르쳐서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 김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네요. 저는 기획의 이제 세계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그 역사 내용을 조직하여 종합적 역사 인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기획과 관련된 역사 내용 조직 원리가 뭘까요, 이거는? 자, 세계사와 한국사를 같이 통합해서 가르쳐 통합성이죠, 뭐. 그 어려운 건 없죠? 통합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이제 중량 넘어가서 자, 저는 역사적 박교사가 말 보면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아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하다 보니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을 주도합니다. 새로운 역사적 소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친숙한 소재, 즉 기반사를 활용해. 자, 이미 딱 나오죠. 유추. 그래서 기반사에는 뭐야? 포적사의 기반사가 있죠. 기반사에는 이제 종전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포적사에는 앞으로 이제 설명할 대상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런 내용들 이제 연결시켜 보면 되고, 유추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 설명을 이때 교사의 유의할 점. 여기 두 가지 쓰라고 하네. 보통 이제 한 가지라고 쓰는데 여기는 아마 논술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 쓰라고 하는 건데 되게 많죠. 뭐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까? 뭐 설명 대상과 모델 설정 구분을 유의해야 되고 유추에 대해서의 공통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걸 파악해야 되고 학생들의 선행학습 차이점과 경험 양들을 고려해야 되는 등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유추는 항상 비교학습과 유추가 항상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예, 이거 꼭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나 축축을 해보거나 어떤 행동을 직접 해보는 활동을 통해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모의재판극의 수업을 참가해보니 학생들의 인물, 행위를 평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2번에 이제 근데 역사인식의 의미 해갖고 이게 나왔죠. 역사적 사실 기억, 역사적 인간의 내면 이게 요거 그대로 나왔죠, 요번에. 요 자체가 다음에 얘만 단서만 주어지고 그대로 아마 똑같은 교수님이 낸 것 같아. 요런 거 나오니까. 자, 수업의 유형을 보면 니은은 이제 그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구나 친숙한 기반사의 수업을 하고 왜냐하면 유추는 주로 누구 중심이에요? 네, 교사 중심이죠. 그러니까 설명식 수업에 접합한 거야. 유추는
그러면 디귿을 보면 이제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인간의 내면인데, 자, 디귿에 해당한 수업 유형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극화 수업이라고 딱 써버리면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 극화 수업은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서 연극식이나 역할극, 연극 수업 이렇게 좁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디귿하고 니은을 물어보세요. 자, 디귿은, 있고, 니은은 모의재판이죠. 그럼, 모의재판도 극화 수업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물어보는 것은 디귿과 니은의 이제 역사 사고 두 가지 요소면, 디귿과 니은을 각각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단서 자체가 그러잖아, 지금. 네 번째, 디귿과 니은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사의 사고 두 가지 요소를 활동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디귿과 니은과 관련돼서. 그러면, 디귿은, 디귿과 니은을 같이 극화 수업이지만, 디귿이 니은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얘기한 거겠죠. 그럼 디귿은 극화 수업이 아니라 뭘로 써야 돼, 이건? 여긴 연극식 수업을 써야 돼요. 역할극이나. 문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설명식 수업이 있으니까 이게 설명식 수업의 자료 2번만 보고 니은과 대비되는 디귿이 그 극화 수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물어본 게 니은과 디귿의 대비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디귿이 어디와 연결됐어, 지금? 저희 자료 1번에 디귿과 연결돼 있죠? 여기 보면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 왜 그런 행동을 직접 해보는 거. 그리고 디귿과 니은을 지금 차별화시켰잖아. 그러니까 디귿과 니은 극화 수업인데 디귿과 니은의 다른 남을 인정하고 한 거잖아. 큰 범위 안에 작은 카테고리 측면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연극식 수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녹색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주제학습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극화 수업을 썼으면 너무 좀 큰 카테고리 범주에 쓸 수 있다. 카테고리에서 이게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연극식 수업이고 니은은 모의 재판이야. 그러면 여기에 사고력을 양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역할극 같은 거 그 연극식 수업은 뭘 통해서 양성할 수 있죠? 역사적 상상력. 그다음 모의 재판은 역사 판단력과 함께 역사 상상력을 써요. 그러니까 역사적 판단력과 역사적 상상을 써야 되는데 요게 단서를 달았죠. 모의 활동과 함께 학생 활동과 관련이죠. 그럼 학생 활동과 관련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이것도 뭐와 관련돼 있어. 그 녹색책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책에 보면 그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그 연극식 수업에서는 연극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인물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역사의 상상력을 양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이제 또 대본을 작성한 것도 역사의 상상을 양성할 수 있고, 대표적인 모의 재판은 그 인물의 사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그걸 포함시켜 역사적 판단력과 상상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학생 활동 측면에서. 이게 이제 그 어디에 있냐면 녹색책이 있어요. 녹색책에. 그래서 기본서 찾아가지고 근거 한번 찾아가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지금 아까쯤에 그 20번 문제에 연결돼갖고 지도 상황 있죠? 그 아까쯤에 풀다 좀 안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3인문제 극화 수업 사례해가지고 그 밑에 니은의 지도 상황 있잖아요.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도 상황도 아까쯤에 언급했던 부분들 쓰시면 돼요. 479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나의 3인문제 극화 수업 사례 해놓고는 그 디귿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게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답이 이제 그 남색책 역사상의 맥락적 이해예요. 추체험의 그 학습 모델이 있어. 근데 이게 엄밀히말해서 이제 저도 이게 뭘까 막 했어. 왜냐면 이게 극화 수업이라고 했거든. 앞부분에. 그래서 극화 수업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근데 추체험 부분에 있더라고. 그래서 디귿과 일단 아까쯤에 그 역사상의 맥락적 이해, 역사적인 이해, 의도와 목적 이해, 학습활동 프로그램 3단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놓쳤는데 이게 극화 수업이라고 보다는 극화 수업 및 추체험의 사례 이렇게 써야 돼. 엄밀히 말하면. 예. 물론 이거 서로 관련돼 있지만 하여튼 이 있고. 그냥 토의한 지도 사항들 아까 얘기처럼 이제 교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뭐 학생이 그걸 보면서 갖게 된 이것도 그렇다네. 가게 되면 예. 그래서 3편에
못하네요. 갖게 된 의문 또는 그걸 통해 이해하게 된 상황들 생각해보도록 안내하고 토론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해 토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교사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와 준비를 유도하면서 지원하는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각각 녹색책, 파란책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죠.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내가 뭘 하나 빼먹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제 문제를 뭔가 풀어봐야 된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내가 적어놨는데 총괄평가를 놓쳤네요. 계속 기출 이렇게 풀다가, 총괄평가 한 3문제 정도 풀어볼게.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 지금. 몇 페이지 표시냐면 481페이지 펴보세요. 자, 481페이지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김교사는 조선 건국을 주체로 극화 수업을 하려고 한다. 자, 의화도 해군 관련된 사료를 토대로 이성계가 해군한 이유를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과 가디너의 상황적 설명에 의거하여 각각 서술해 보시고, 요건 이제 예전에 기출하고 관련된 거야. 이건 건너뛰고요. 그리고 밑줄진 기획과 니은의 학습 목표를 방향에 맞는 적절한 극의 형식을 각각 써보고 기획에 대해 가에 들어갈 평가 기준을 2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거 디귿의 조직 방법의 특징을 2가지 말해 보시고 대본 작성을 할 때 그 학생들의 기획 교사가 니은의 내용에 역사 사실이 잘못되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 내용을 써주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사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극화 수업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김 교사가 극화 수업을 할 때 2가지가 있죠. 감정이입을 육성방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사 상상과 판단 육성방의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있죠. 그럼 극의 형식에서 기획은 뭐와 관련된 걸까요? 16번은. 요거는 이제 극의 형식에서 연극식 수업을 얘기하는 거죠. 연극식 수업.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사 상상과 판단력의 극의 형식은 뭐죠? 모의재판 시사극.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요게 몇 년도에 냈던 문제냐면 16년 5차예요. 근데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이게 약간 이거 보고 뺏긴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참 이걸 또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째 질문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과 니은의 극의 형식을 써보고, 자, 기획에 대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평가 기준을 2가지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감정이입 육성방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데 가가 있어. 아까 이제 체크리스트표 생각하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항목을 작성할 때 학습 목표에 따라서 평가 방법도 항목도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감정이입이니까 항상 뭘 생각하는 감정이입은 행위의 내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 기준도 그 항목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극이 역사적 인물의 행위, 의도, 동기,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인물의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평가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조직 방법이 있죠. 학생 조직 방법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학급의 모든 학생을 모두 나눠 각기 다른 극을 만들어 참여하도록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디귿과 있는데 디귿의 조직 방법 2가지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3가지 중에 마지막이야.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주제 몇 개 소주제로 나누어 연극을 준비하는 협동식 연극 수업이고 소재들 극을 구성하여 각 모두 및 서로 다른 소주제 연기를 하게 되고 수업은 이들의 연기를 조합하여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자, 지금 대본 작성을 하고 있어. 그 대본 작성을.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이 조선 건국을 둘러싼 인물과의 대립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몽주의 단신간과 이방원을 하여갈 대본에 적어놨어요. 이거 문학작품은 괜찮아. 근데 이게 지금 역사죠. 역사는 팩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야, 너 뜯어 곤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자극시켜 질문을 던져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녹색책의 2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약간 응용해가지고 했어요. 녹색책 234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문들을 통해서 탐구할 내용, 대본에 들어갈 내용을 안내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요걸 약간 이제 하면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하여가 단신가의 기록은 뭐 16세기 살인도 있은 개인 문헌에 있는 거고 고조사조 조선왕조 실록은 없다. 이렇게 이게 없어요 실제로. 이게 그건 팩트가 아니야. 그래서 좀 잘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역사교과서에는 어디에 있어 이거? 문학 작품에 있죠. 그 문학책에는. 근데 문학 작품은 팩트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픽션도 같이 있어요. 그걸 구별해야 돼.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파악을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49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36번 문제 볼게요. 이건 이제 17년 5차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은 극한 수업의 지도 과정이다. 자, 기획의 학생들이 대본 작성할 때 교사의 발음제가 지도 방향. 그거 아까 지금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쓰시면 역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나 대본을 다듬는 데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질문을 통해서 탐구할 내용과 대본에 들어갈 내용을 안내해서 학생들의 역사의 사고를 자극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의 방식의 효율성. 자, 요거는 연기자와 수업가, 그 다음에 같은 사건의 상황을 모든 조 서로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거는, 니은은 이제 뭘 쓰셔야 되겠어요? 효율성, 대본, 무대 장치, 분장과 같은 연극 준비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디귿은 다양한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돌아가면서 하니까, 역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교사의 적절한 교수 방법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후속 토론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갖게 된 의문 또는 그걸 통해 안내는 생각을 해보고, 능숙한, 이것도 그대로 낸 것 같아. 네, 진짜. 이 교수님들이 웃기네. 참. 16년대에다가 한 해 뒤에서 넣어놓고, 17년에 또 건너뛰어갖고 문제 내고. 아니,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본 거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이게 문제를 제가 그의 문제는 안 내는 것 같은데 한 해 건너뛰어갖고 문제를 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내 거를 지금 뭐냐면 참고를 했다는 느낌이 확 든다는 느낌인데 내년에 봐야 되겠어요. 내년에. 교수님이 지금 강의는 안 듣고 있고 문제 파일만 받고 참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또 문제 내는 거 보겠어요 제가.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봤는데, 잠깐만,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어차피 좀 시간이 남아도니까. 자, 494페이지. 요건 그냥, 통일식 수는 제가 잘못 적었네, 이거는. 예, 이거 나중에 풀어보죠, 이거는. 예.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수업으로 넘어가냐 하면, 시뮬레이션 보자, 시뮬레이션. 이 시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역사과에서 강조되지 않아요. 주로 이제 사회과에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역사과 자체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는 그냥 통합사회과 역사과와 같이 이제 낼 때 시험 문제를 냈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의 내용을 이제 보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학습 활동이나 이를 토대로 둔 학습 활동이죠. 그래서 되게 의사결정 과정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나 회사의 운영, 그 다음 비행기 우주선 조종 훈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행기 특히 우주선 조종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장치가 있죠. 근데 되게 비싸요, 그건. 그래갖고 이 시뮬레이션은 돈이 많이 들어가. 일단. 하여튼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같은 사회과에서 주로 이용하는 거고 그 학습 과정이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첫째 단계가 뭐야? 도입 단계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황을 설정하고 그 시뮬레이션 상황에 따른 역사 상황을 선택해서 그걸 적절하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걸 도입 단계고 그 다음에 참여자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형태, 규칙, 과정을 정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인물 선정의 역할을 분배하는 그런 단계 있고 그 다음 모의학습 훈련이 있고 참여자 결과 보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뮬레이션의 장점을 이제 보면 능동적인 참여 동기 제공,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자신의 역사적 인물과 연결시켜 행동 파악 및 분석,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 과정과 통찰력, 상황 분석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이제 사회과에서 여기 시뮬레이션을 강조할 때 어느 측면을 강조하냐면 그 상황 분석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행기 상황 같은 걸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되게 이제 의사결정 능력하고 상황 분석 능력을 강조하고,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학생들에게 어떤 그 다른 사회의 관점을 인식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자신을 역사적 인물과 연결시켜 행동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조한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게 뭐냐면 게임하고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어. 게임은 이제 규칙과 절차가 있죠. 예. 근데 시뮬레이션 게임은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과 게임이 두 가지가 이제 정해진 건데, 학습자의 역사적 인물의 역할을 맡아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주어진 것들, 이것이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 뭐 이런 거는 규칙 절차 나오면 무조건 시뮬레이션이야. 왜냐하면 역할이나 극하속 같은 게 이런 규칙의 절차는 있긴 있지만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그러니까 경기 뭐랄까 저기 역할극 수업을 하다가 애들이 또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대본에 없는 내용들 그냥 다른 내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시뮬레이션은 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국지 게임 있죠. 삼국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삼국지를 되게 좋아했어. 재수할 때 공부 안 하고 이제 삼국지에 미쳐가지고 2, 3일 아주 날밤 새고. 그래서 요즘 애들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삼국지가 좀 약간 지금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조작했지. 그때는 이제 하는데 그 게임이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갖고 수업은 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대학 가는데.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그 게임에 미쳐가지고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 게임하는 시간에 더 미쳤어. 인고 공부할 때도 삼국지에 미쳐가지고 그 게임하는데 정신이 없었어. 남자들이 문제점 공부 못하는 게 게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는데 이 게임이 근데 문제가 있긴 있죠.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해보면 중독성이 있어 진짜. 예. 자, 그러면 그 역할극하고 시뮬레이션을 비교 좀 해볼게요. 이건 비교할 때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도 있지만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자, 역할극은 정의적 역할이 강해.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이 좀 강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시뮬레이션은 인지적 영역이 강해요. 상황 판단력이나 분석력.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역할극이 되게 싸게 먹히죠. 코스트 단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맡을 수 있고 비용이 상당히 적죠. 근데 시뮬레이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워드가 뭐냐, 정해진 규칙하고 절차죠. 키워드가 규칙 절차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더 이게. 그 다음에 교과는 이제 역할극 상대적으로 역사과고 시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사회과에서 강조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사회과 통합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역사과에서 단독 문제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내는 것보다는 뭐냐면 요즘에 각광받는 극과 수업, 역할극 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역할극 중심으로 공부해주세요. 그냥 시뮬레이션 예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온 거고, 아마 그 녹색책에서 시뮬레이션 없을걸요, 그거? 예, 그쵸? 예,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이게 몇 페이지야? 468페이지 펴보세요. 잠깐 8번 문제 잠깐 풀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8번을 놓친 것 같아요, 제가. 거기 467번, 7페이지 있죠? 예, 467페이지 8번 문제. 이거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게 공사형 기출문제와 관련된 건데, 자, 다음 서술과,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시한 거다. 이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일단 676년 신라나 대동강이라는 땅을 단권을 몰아냈다. 자, 936년 고려는 후백제 내분 상황을 이용하여 신검의 군대 이거 뭐죠? 팩트 파악이죠. 네, 과거 사실 인식. 그 다음에 일본에 들어가는 무신 중심의 정치 운영과 무신에 대한 차별대와 걸고 무신점을 일으켰다. 구제도의 모순호 이건 뭐야? 인과관계 파악.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는 행위자의 의도 동기 파악. 왜냐면 이거 내면을 강조했잖아. 내면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내면은 외면적인 걸 때 인과관계가.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 판단. 그 이집트 문명의 나이가 성립, 이거 판단이죠?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거야, 이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 그래서 과거사실 인식, 그 다음에 역사 인과 파악, 그 다음에 행위자 의도 동기, 역사의 해석 판단. 이미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럼 과거 인식에 대한 하는 것은 이제 문답이나 이런 비교 이런 강의 수업에 있고, 1번은 어디에 해당할까? 이건 탐구학습.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역할극. 그 다음에 요거 밑에는 D와 관련된 만약에 교수학습 모형을 쓰다 보면 뭘 쓰셔야겠죠? 토의 수업, 토론 수업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을 보면 웬만한 거 다 걸려 들어가. 그 기출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역주론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물어보는 게 뭐냐? 1번과 2번 이제 있고, 그리고 시의 서술을 할 때 유용한 점을 쓰고, 역사 선생의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유형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 상상의 방법 뭘 써야겠어요?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죠? 추체험을 써야 돼, 추체험. 예. 그래갖고 추체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습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역할극, 극화 수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인문학습 썼더라고. 인문학습 왜 틀렸을까요? 여기에 지금 단설 나왔죠. 그 교수 학습 활동 유형이잖아. 근데 인문학습은 내용 구성 유형이죠. 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좀 답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거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관련된 점 약간 유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총괄학습 485페이지 펴보세요. 자, 485페이지에 보면 23번 문제 볼게요. 23번이 아니라 잠깐만. 23번 맞네요? 예. 자,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가, 다음은 역사서술가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시한 거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래 진행된 설명 방식, 합리적 설명 방식과 차이점을 쓰고,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이를 이용해가지고 이해를 표현해서 세 가지 활동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과거사실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래에서 진행하는 설명 방식, 합리적 설명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약간 뒤틀렸어. 문제들. 여기 보면, 요거는 뭐가 다르죠, 이건? 르네상스 개념 묻고, 자유주의 운동 개념 파악하죠.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총괄학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예문을 뒤틀려갖고 문제를 낸 거예요. 제가. 총괄학습과, 그 다음에 이제, 합리설명의 차이점이 뭐냐? 합리설명은 개별적인 인간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총괄적 설명은 개별 인간 자체보다는 그 행위 때문에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을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강조하는 거야. 요거 이제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냐. 자, 이거는 추체험이에요. 추체험. 그래서 추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맥락적 이해, 역사적 행동의, 행위의 의도에 대한 이해, 역사학습의 활동 표현. 요번에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죠. 추체험, 역사의 맥락적 이해 부분을,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문제를 뒤틀려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예전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잠깐 이제 수업을로가 했던 거를 이제 넘어가죠.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그 뒤에 이제 넘어가면 9번 문제 제가 지금 풀려다가 이제 많은 건데 9번 문제 보죠. 다음은 이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과 시사적인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사는 그 당시 사회과 수업 시간에 대구 위천공단 조성 문제를 다루고 한다.
다음 내용을 읽고 모듈에 답시오. 이게 2000년도의 문제거든요. 위천공단 문제가 그 당시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시사적인. 지금은 이제 잊혀진 건데, 자, 하여튼, 그 학습 절차가 나오죠. 그래서 소집단 나오고, 그다음 수행 규칙을 해결하고, 그다음 참여자 훈련의 그 역할을 이제 정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관련된 거야.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이제 도입, 참여자 훈련, 모의학습 운영,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 결과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학습 절차 부분은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그 상황을 설정하는 단계고, 학습 자료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참여자 훈련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 훈련 단계에서 그 임무 역할 수행 규칙들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형태 규칙 과정을 정하고 이런 것들 역할을 배당하고 분배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규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규칙. 그럼 규칙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비법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 네,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2000년도가 그때 이제 막 이제 인고 공부할 때, 기출문제 분석할 때, 두 가지 있어요. 이게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모의학습이다. 역할극이다. 근데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볼 때 뭐야? 시뮬레이션 딱 나와버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규칙, 절차 이런 걸 강조하면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유형의 교수학습 기법을 사용할 때 기대는 효과를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한 가지 제시하시오. 기분 나쁘죠. 역사과 문제에 왜 사회과가 나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이제 통합사회 문제로 해갖고 예전에는 이제 같이 이제 지휘과 문제도 있고 사회과 문제도 같이 풀어봤던 시절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2001년도까지 제가 이제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사회과에 한정돼서 얘기하니까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 능력, 상황 분석 능력을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과 역사적 인문을 연결 이거 썼다가 틀렸을까 맞을까요? 틀렸죠. 이거는 역사과와 관련된 거고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사회과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봤고요. 이제 밤도 깊고 하니까 또 돌아가야 되겠죠. 밥도 먹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갈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딱 보니까 끝날 것 같아.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